김택교 회장의 붕괴한 삼성생명 이재용, 안세영 수십억 후원금, 실체 터졌다. 사라진 70억 지원금 결국 걸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 관이 배드민턴협회의 개인 후원 불가 규정 문제점과 선수 관리 문제 등을 폭로한 안세영 선수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미란 차관은 오늘 19일 재활 치료 중인 안세영 선수를 만나 현재 재활 상태와 이전에 지적한 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차관의 이번 면담은 공개적인 일정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협회가 자신의 무릎 부상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협회의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협회가 금지한 개인 후원을 허용하고 대표팀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자체 인원 10여 명을 투입해 배드민턴협회 회계 처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문체부, 안세영 조사위 다시 꾸려라. 배드민턴협회는 조사 강행 일촉즉발. 지난 16일, 배드민턴협회는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김학균 국가대표팀 감독 등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3시간가량 면담했다. 하지만 조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비공개, 내부위원 2명은 김택규 협회장 라인으로 꼽혀 협회 임원들조차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당일 곧바로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를 다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협회는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위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문체부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권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체부에서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절차 진행을 위해 안세영 측에 이번 주 복수의 면담 날짜를 전달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협회의 막무가내식 입장에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에 치유 없이 조사하지 말라고 거듭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권고는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협회가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국고를 지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문체부 보조금은 71억 2천만 원이다. 앞서 별도 조사위를 꾸렸던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협회와 선수 간 불통을 지적했던 안세영이 협회 조사에 선뜻 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김택규 협회장 등 협회 측은 올해 2월 안세영의 13쪽짜리 건의서를 받고 답변서를 주겠다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세영 측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안세영이 입장문에서 거듭 밝힌 선수와의 소통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3. 대만, 안세영. 한국 선배 가정부 노릇하며 금메달, 배드민턴. 대만은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덴마크 다음 가는 하계올림픽 배드민턴 강국이다. 제33회 프랑스 파리 대회 개막식 기수 다이찌잉, 30은 배드민턴 월드스타다. 다이찌잉은 2016년에서 2018년 2021에서 2022 시즌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여자 단식 최종 랭킹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종목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 이 우승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쌓인 불만을 폭로한 것에 대만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대만 일간지 레너바오는 안세영은 한국 사회 선후배 문화의 제약 때문에 7년 동안 막내로 국가대표팀 자비를 책임지면서 서로 다른 세계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며 감탄했다. 레너바오는 찌우스바오 중거스바오와 대만 3대 신문으로 묶인다. 안세영은 2017년 만 15세 10개월 21일의 나이에 여자 배드민턴 단식 국가대표 선발전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했다. 레너바오는 사실상 선배들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도우미를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것이다. 부모님이 개입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안세영이 국가대표팀 탈퇴를 선언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7년 동안 단체전 포함 한국이 획득한 17개 메달, 금 6은 3동팔에 공헌했다. 개인 자격으로는 월드투어 22우승 8준우승 및 챌린지 시리즈 1우승 2준우승을 기록했다. 국가대표 TOP3 및 개인대회 TO2 횟수만 50번이다. 레너바오는 2017년 이후 소화한 경기와 준비 일정만 생각해도 충분한 휴식이 절실했지만 안세영은 선배들 자빌 때문에 훈련 후 쉴 수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안세영 측은 올해 2월 무릎 부상 재활, 전담 코칭 제도, 대표팀 내부 생활 등에 대한 변화를 비공개로 요구했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개선이나 해결 없이 파리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대만 일간지 레너바오 4. 오피셜, 선과 하루 만에 적이 됐다. 선골 뉴스. 토트넘에 435억, 안기고 이적 오른쪽 화살표 개막전 출격 가능. 레스터는 19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레스터는 토트넘과 스킵의 이적에 대해 합의를 봤다. 그는 우리와 2029년까지 계약한다. 스킵은 토트넘과의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고 공식 발표했다. 스킵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고 느낀다. 이곳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느낌을 줬다. 선수로서 그런 기분을 느낄 때 경기에 도움이 된다. 스티브 쿠퍼 감독과도 잉글랜드에서 지도를 받으며 좋은 관계를 가졌다.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고 소감을 남겼다. 스킵은 5세 때부터 토트넘 유스팀에서 성장한 유망주다.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활약했고 이 시기에 레스터의 쿠퍼 감독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2018에서 19시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경기에서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으며 처음 프로 데뷔를 이뤘다. 꾸준히 기회를 받으면서 경험을 쌓아갔다. 한 차례 임대 생활을 다녀오기도 했다. 2020에서 21시즌 노리치 시티로 향했다. 노리치에서 스킵은 기량을 끌어올렸다. 46번이 리그 경기 중 44차례 선발로 출전하면서 주전 역할을 했고 노리치가 프리미어리그 PL로 승격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 스킵은 토트넘에 돌아온 뒤 토트넘 1군팀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됐다. 꾸준히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21에서 22시즌에는 부상이 있었지만 리그 18경기에 출전하며 입지를 다졌고 2022-23 시즌에도 리그 23경기에 나서면서 많은 기회를 받았다. 2000년생의 스킵은 어린 나이에도 토트넘의 차기 주장으로 거론될 만큼의 존재감을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킵을 핵심 선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주로 교체 자원으로만 경기에 나섰다. 스킵은 리그 21회의 출장 중 선발은 겨우 5회에 불과했다. 개막을 앞두고 스킵은 결국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헌신한 팀을 떠나 레스터로 향한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스킵이 2천만 파운드, 약 345억 원, 위 이적료와 500만 파운드, 약 87억 원, 위 추가 이적료로 이적했다고 알렸다. 공교롭게도 이적 직후 곧바로 친정팀 토트넘과 만날 예정이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4시 레스터와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개막전을 치른다. 레스터는 스킵이 개막전 출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5. 모라타. 결국 7년 만에 이혼 발표. 아내가 스페인을 떠나길 원치 않았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9일 한국 시간 AC 밀란의 스페인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가 결혼. 7년 만에 아내 알리카 캄펠로와 고통스러운 이별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 보도했다. AC 밀란의 공격수인 모라타는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4명이 자녀를 낳은 아내와 별거하게 되었다. 캄펠로는 모라타가 스페인의 주장을 맡아 잉글랜드를 상대로 유로 2024에서 우승할 때 함께했지만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사람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라타는 AC 밀란으로 이적한 이후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었고 캄펠로는 자신의 SNS 양력에서 전 남편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캄펠로는 넷째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우울증이 이혼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라타가 밀란에 합류하기 전 레알 마드리드, 첼시,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등 규칙적인 가정생활의 파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스페인 매체 마르카를 통해 우리는 젊은 두 사람이고 특정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 미성숙했으며 많은 자녀가 있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불안정한 순간이 있었다. 내 산후 우울증도 영향을 미쳤고 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사이의 특정 상황을 관리할 수 없었다. 라고 밝혔다. 캄펠로는 또한 우리는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고 사랑은 하루에서 다음 날로 끝나지 않으며 서로를 많이 존중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모라타는 자신의 커리어가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결별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라타는 자신과 캄펠로 모두 불륜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 했다. 모라타는 데 코라존과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맹세한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다 라고 밝혔다. 모라타는 이어서 사람들이 내가 캄펠로에게 불성실하다고 말하는 것에 지쳤고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도록 대표팀 파티에도 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캄펠로에 대한 존경심과 이런 종류의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모라타는 마지막으로 캄펠로는 스페인에 머물기를 원했고 다시는 이사하고 싶지 않았다.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는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모라타는 2014-15 시즌 유벤투스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이탈리아 모델 캄펠로와 2017년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현재 세리에 A로 복귀했지만 어린 가족은 스페인에 남아있다.